안녕하세요. 6월 11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군주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똑똑한 주식 선생님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복잡해서 못 찾겠다, 나는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김태성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뵈니까 좋네요. 네. 네, 역시나 근데 전문가님이 출연하시는 날은 또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좋잖아요. 네, 기분 좋게 시장 얘기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도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고요. 오늘 우리 시장까지도 좋게 마무리를 그렇죠. 했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전일 미국 3대 지수가 굉장히 좋게 나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던 그러한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우리 시장이 강했던 이유가 미국 시장이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 시장이 왜 강했는지를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네. 어제 일단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10시 반에 미국에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시장이 요동이 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엄청난 경기 부양을 했습니다. 당연히 경기 부양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썼다라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이제 그들이 생각한 것만큼 회복이 됐다면 자, 줬던 돈을 다시 회수를 해가야 되겠죠. 그죠? 물론 회수하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건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고 또 이제 세금 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테이퍼링에 대한 경계감이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은 생각한 것보단 좋게 나왔어요. 하지만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올 만큼 좋게 나오지 않은 굉장히 애매한 위치의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미국 시장도 일단은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심리가 퍼지면서 어제장 3대 지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오늘 우리 시장도 어제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따른 수급적인 변화는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계속해서 가지고 왔던 상승 추세 곡선을 이어주는 그러한 흐름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수급인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수급 기준으로 본다면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강했음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네, 코스피 기준으로 말이죠. 일단은 코스피만 강하지 않았나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코스피가 강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의 체력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처럼 따라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같이 코스피만 좋았던 거 아니에요? 코스닥만 좋았던 거 아니에요? 일단 그것보다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어느 쪽에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더 중요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요한 수급이 코스피 시장에 오늘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온다면 당연히 코스피는 신고가 영역으로 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시총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차트를 다시 킬게요. 네. 화면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총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얼마만큼의 상승세, 얼마만큼의 회복세를 나타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 이번 주에 가장 좀 부담스러웠던 것은 SK 하이닉스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하루는 또 불량 불량품에 이슈가 대한 있었죠. 또 지라시가 나왔었고 또 이제 하루는 D램 가격에 대한 또 불확실성이 나오면서 SK 하이닉스가 시총상위 2위인데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4% 상승을 하면서 그 모든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강한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를 저는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을 한번 열어보시면 네. 자, 코스닥 지수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제약바이오가 강하다면 지수는 올라간다. 자, 왜? 코스닥 시총 상위 1, 2부터 5위 중에 1, 2위가 제약바이오입니다. 그죠? 그만큼 제약바이오가 강하다면 코스닥 지수도 강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네. 두 번째가 제약바이오입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올랐고 제약바이오도 올랐으니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굉장히 견고했던 상황이었고 여기에 다음 주 왜 추가적인 상승세를 예측을 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상 전문가가 미증시부터 시장을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천천히 정리를 해보면요. 어제 미국이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로 발표가 됐지만 테이퍼링에 대한 경계감보다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다라고 미증시부터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우리 시장도 미증시에 이어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특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앞으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 예측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있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그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망까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럼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월요일에 당장 네. 제가 전화 연결을 했을 때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전문가님이 이제 수소차를 봐야 된다. 그리고 종목까지도 딱 집어서 일진다이아를 보자라고 그렇죠. 하셨는데요. 오늘까지 수소차 섹터 강하게 올랐고 일진다이아가 어제 3%, 오늘 또 4% 그렇죠. 넘게 올랐어요. 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잘했죠? 그쵸. 제가 잘 맞췄죠? 저도 보면서 아, 대단하다, 김태성 네. 전문가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일단 뭐 네. 제가 그래도 예상한 대로 움직였고 좋은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제가 이 주식을 잘해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저는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그때 당시에 월요일 날 수소 이야기를 했던 이유를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시장은 아쉽지만 뭐 아쉽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아쉽지만 중국이라든지 미국 시장에 굉장히 변동성을 좀 많이 영향을 받아요. 즉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강하면 그 다음날 우리나라 시장도 반도체가 굉장히 강하죠. 반대로 반도체가 약하면 우리나라 또 시장 열리고 나서 반도체가 약하죠. 물론 이러한 흐름이 100이면 100 다 이뤄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의 90% 이상에 가까운 확률로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미국이라든지 중국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게 우리 시장인데 제가 지난주에 미국 시장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한 변화가 있냐? 전기차의 대명사로 꼽혔던 테슬라의 주가는 주간 단위로 보면 계속해서 밀리고 있고 네. 반대로 이 테슬라하고 정반대라는 표현도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니콜라 수소와 관련된 기업들은 오히려 전기차가 조정을 받으니까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사실 지난주 흐름을 보면 전기차 배터리가 물론 오늘 LG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빠른 회복을 보였지만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주초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조금은 소외받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한 섹터에서 굉장히 또 강하게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히 저는 수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전기차냐 수소차냐 계속해서 노이즈가 있어요. 그거는 미국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좋냐, 수소차가 좋냐, 이거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논리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논리거리가 되는 그러한 산업인데 결국
둘 다 강할 수도 있고 둘 다 약할 수도 있지만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약하고 한쪽이 약하면 한쪽이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흐름이기에 저는 충분히 수소차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아니다 다를까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대형 기업들이 또 수소 로드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협약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환경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또 수소차 관련 기업들의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래 수소는 알겠어. 수소 좋은 거 알겠어. 그럼 어떤 종목이 좋냐? 맞아요. 이게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이야기일 거예요. 네. 그래서 월요일 날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은 일진다이아. 네, 일진다이아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일진다이아는 어떤 기업이냐면 기업명에 다이아라는 게 들어가 있죠. 네, 다이아가 이렇게 반짝반짝 보석의 다이아도 있지만 굉장히 이 강도가 세서 어떠한 제품을 깎고, 셀을 깎고라든지 뭐 제품을 만들 때 이 공구로도 많이 쓰여요. 그런 공구를 만드는 기업이 일진다이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일진다이아가 뭐 수소와 무슨 연관이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일진다이아가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자회사 일진복합소재 지금은 기업명이 바뀌었어요. 근데 일진복합소재가 이 수소 연료 탱크를 만들어요. 자, 수소 연료 탱크는 차에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어디도 들어가죠? 충전소에도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탱크 통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수소차의 사용량이 높아지고 혹은 수소차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테마로도 움직일 수 있지만 직접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진다이아라는 기업을 가장 원픽으로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이제 또 다른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네. 상하프론테크라는 기업을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좀 많이 밀리긴 했지만 밀려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주식은요. 높은 가격에 사서 더 높은 가격에 팔기에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낮은 가격에 사서 조금 높은 가격에 팔아도 수익인 그러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자, 상하프로테크는 그럼 무슨 기업을 하느냐? 굉장히 많은 산업을 합니다. 네, 오리발식의 산업을 해요. 자, 대표적으로 자동차 부품을 만들면서도 또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도 또 만들어요. 그리고 의료용 튜브도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자회사 상하기원이라는 곳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 중장비죠. 포크레인이라든지 지게차에 들어가는 엔진 부품도 만들어요. 그러면서 수소차 관련한 부품도 생산을 하고 있다. 왜냐?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과 수소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수소차 관련 테마로도 엮이는 기업이 상하프로테크인데 많은 사업을 하는 것도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이 회사의 장점은 뭐니 해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일진다이아가 좋다라는 건 뭐예요? 테마와 엮일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실적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상하프론테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무 허무맹랑한 터무니없는 기대감이 아니고요. 실제로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수소차가 많이 팔리고 하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저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원픽과 그 다음은 후발주라 그래서 일진다이아가 상하프론테크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냐 안 좋냐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일진다이아를 원픽으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뭐 기업이 좋고 나쁘고보다 우리는 뭐예요? 트레이딩을 해야 되죠. 네.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땐 일진다이아의 위치를 보면 상하프론테크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위치. 그래서 저는 일진다이아를 원픽으로 드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일진다이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는 지금 가격도 괜찮다. 그리고 일진다이아뿐만 아니고 상하프론테크라는 기업도 굉장히 좋다라는 코멘트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 이렇게 수소차 섹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은 또 중국과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미증시에서 대표적인 전기차인 테슬라는 요즘에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에 또 수소차인 니콜라는 고공행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장도 이제 곧 수소차 섹터가 반등이 나올 걸 예상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자회사가 수소 연료 탱크를 만드는 일진다이아를 방송에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오늘 7%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수익률을 듣고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새로운 종목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상하 프론테크를 눈여겨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수소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실적도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이점까지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까지 분석해 주시고 새로운 종목까지 제시해 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오늘 또 수소차뿐만 아니라 네. 전기차 쪽도 호재가 많았어요. 네. 애플이 전기차 시장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소식도 들려왔고 삼성 SDI가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기차 섹터들 또 배터리주들도 크게 움직였는데요.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여전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네. 전기차와 수소차 이게 뭐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이런 산업이 아니에요. 둘 다 저는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산업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전기차 관련 부품주들은 충분히 조정 시에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저는 이 셋 중에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삼성 SDI가 이 셋 중에서는 그쵸, 그래도 가장 괜찮다. 가장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제가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제가 뭐 삼성 SDI와 무슨 유착이 있거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을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업,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업이 만약에 분할 상장이 된다면 사실 LG화학에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많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러한 문제점이 하나 있고, 또 SK이노베이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지만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주식을 오래 하신 분은 알겠지만 최근에 하신 분들은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아니에요라고 하지만 사실 전체 매출의 가장 많은 부분은 여전히 정유화학 쪽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WTI 유가가 지금 같이 오르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또 이제 이 세 종목 중에서도 WTI 유가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지금은 장점으로 부각이 되지만 단점으로도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터리 본연 산업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셋 중에는 삼성 SDI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저는 사실 이 셋 기업도 좋지만 네. 오, 또 새로운 종목이 네, 애플카에 있을까요?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네. 먼저 찾아봤던 것은 현대차였던 것 같아요. 아, 네. 애플카 이슈 때문에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이 현대차와 기아였잖아요. 그래서 물론 현대차와 기아가 애플카 이슈를 등에 업고 올라간다면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같이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현대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현대차를 원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애플카 이슈가 아니더라도 결국 판매 대수의 증가에 따른 수혜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그동안에 주가가 눌림을 받았던 가장 큰 원인은요, 차가 안 팔려서예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도 차가 안 팔렸어요.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도 안 팔렸어요. 그런데 이 소비 심리가 풀리고 나서 미국 시장에서 지금 현대차의 점유율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인도 시장에 진출해서 그렇게 큰 빛을 보지 못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지금 판매 대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국내에서는 지금 제네시스 브랜드가 굉장히 큰 히트를 치면서 진짜로 많은 이 차량들이 팔리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애플의 애플카라는 이슈가 지워지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애플카라는 이슈가 더 좋게 붙어준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카 이슈가 없으면 안 올라간다? 애플카 이슈가 없으면 내려간다? 그런 종목이 아니고 애플카 이슈가 없더라도 올라갈 종목이에요. 그런데 애플카 이슈라는 날개가 붙었으니까 더 잘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배터리 3사도 중요하나 배터리 3사는 지금 각 기업별로의 약간의 장단점, 뭐 특이점들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 기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전기차 섹터 관련해서도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전기차 관련한 부품주들은 좀 눌릴 때마다 눈여겨보자라는 입장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배터리주 중에서 굳이 하나를 선택한다면 예전부터도 삼성 SDI를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애플카 이슈와 관련해서는 현대차를 눈여겨보자라는 팁까지도 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오늘 이렇게 성장주들의 반등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어제는 또 네이버랑 카카오가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이 두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참 네이버와 카카오 이것도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은 기업인데 카카오에 저는 한 표를 더 던지고 그래요. 싶은 이유는 뭐냐면 네이버, 카카오 동일 선상에서 출발을 해서 최근까지 이제 계속해서 같이 달려왔습니다. 그죠? 네. 같이 달려왔어요. 언택트 대장으로서 카카오가 먼저 강하게 움직이거나 네이버가 먼저 강하게 움직이거나 한 게 아니고 같이 쭉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동일선상으로 뛰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두 기업의 약간의 차이점이 나타날 수 있는. 네이버는 우선은 여기서 신성장 동력 모멘텀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는 좀 모자라요. 그런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카카오뱅크 IPO라는 대형 이벤트가 있어요. 네, 물론 그 부분이 지금 선반영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벤트가 없는 것과 이벤트가 있는 것하고는 확연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좋냐 카카오가 좋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저는 우선은 카카오가 변동성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그 이유는 카카오뱅크 상장 시에 아마 올해 가장 큰 관심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뭐 올해 많은 기업들이 IPO를 했죠. IPO를 했는데 저는 이번 카카오뱅크가 가장 시장에서의 핫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이버도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관심 여전하고 카카오는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을 하죠. 저도 요새 그 카카오라는 기업의 그 주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만약 지금 카카오가 하는 그 모든 플랫폼이 없어진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근데 정말 많은 걸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메신저 그리고 우리가 타는 뭐 택시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뭐 카카오 뱅크 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미 일상생활에 너무 깊숙하게 스며들었기 때문에 카카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뭐 불매운동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은 안 들고 그렇다면 계속해서 플랫폼을 이용을 하면서 뭐 어떤 구조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성과를 낼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높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가 무섭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깊숙이 스며든 만큼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요새 지금 이게 씀씀이가 해픈 편은 아닌데 요새 네. 보면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게 선물하기 기능. 그죠? 저한테는 안 주세요. 그렇죠. 제가 드릴게요. 네. 이게 선물하기 기능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이게 메신저를 쓰다 보면 그분의 생일인 것도 알게 되고 맞아요. 또 생일을 보고 그냥 또 지나치지 않고 또 선물을 또 보내게 되고 그리고 또 하다못해 이모티콘도 요새 너무 재미있고 웃긴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모티콘 결제도 자주 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쓸 때 이 불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지문인식 한 번이라든지 번호 한 번 치면 이체도 가능하고 결제도 가능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미 우리가 편의성을 한번 느꼈기 때문에 그 편의성을 상품화를 했을 때 굉장히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 저는 카카오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크게 시세를 냈었던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도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의견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이버에 비해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 자회사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 측면에서 트레이딩하기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카카오뱅크의 상장이 기대된다는 점까지도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슈됐던 섹터뿐만 아니라 종목까지도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바로 다른 이슈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은 그동안 쉬다가 오늘 또 반등이 나왔어요. 네. 또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피크아웃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또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런 보고서가 발간이 되면서 상승을 했거든요. 이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일단 네. 철강 쪽. 네. 네, 철강 쪽은 당연히 앞으로도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자동차를 만듦에 있어서 이 철강 재료들이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그게 이제 전기차, 수소차로 가면 안 쓰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전기차가 많이 팔리든 수소차가 많이 팔리든 아니면 현재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내연기관 차량이 많이 팔리든 결국엔 철강에 대한 재료, 원자재는 그대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수요에 대한 문제는 당분간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철강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중국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자율경제에 따라서 시세를 맡기는 게 아니고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너무 많이 오르면 너무 많이 올랐으니 조절을 해라. 너무 많이 내리면 많이 내렸으니 조절을 해라. 이걸 이제 정부에서 개입을 하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당연히 원자재 가격의 큰 변동성이 그쵸.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네. 아무래도 굉장히 또 많이 사용하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에 노이즈나 부침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수요가 가장 더 중요하다라는 거. 생산도 물론 중요해요. 공급도 중요해요. 하지만 수요가 있어야 그걸 생산을 하든 생산을 하지 않든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요 수요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기 때문에 철강은 시간의 문제이지 시간과 얼마에 샀냐의 문제 그리고 얼마의 비중 몇 프로를 가지고 있냐의 문제일 뿐이지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철강 관련주들 메리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나 이제 조심해야 할 것. 자, 지금부터는요 종목별 장세가 차별화가 됩니다. 종목별 장세가 차별화된다라는 것은 예전처럼 LG전자가 두 자릿수, SK가 두 자릿수, 삼성전자가 뭐 7%, 8%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고요. 중소형 스몰캡 종목이라고 해요. 스몰캡 종목들이 한번 움직이면 하루에 20%나 상한가, 다음날 또 20% 상한가. 뭐 이렇게 며칠 만에 40, 50%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는 종목별 장세가 지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때 만약 여러분들 포트에 현대제철이라든지 포스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것만 좀 잘 버텨낼 수 있는 마음가짐만 가지고 가져가신다면 저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현대제철, 포스코를 포함한 원자재 관련주들은 여전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강 섹터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철강 쪽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개입 때문에 철강 가격 변동성이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수요가 더 중요하다. 앞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더 증가할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예상까지 해주셨고요. 철강주를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흐름이 지지부진할 것 같기 때문에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자라는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이슈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이제 이스타항공 인수전 열기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네. 하림이랑 쌍방울이 어제까지 두 종목 모두 다 급등세를 보였다가 오늘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쌍방울은 그 사이에 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 급락을 했는데요. 네. 이 두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네. 뭐 두 종목에 대해서 저의 객관적인 그냥 평가를 말씀드려보면 네. 쌍방울보다는 하림 쪽에 점수를 더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제 이걸 가지고 각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본업의 갭이 크잖아요. 서로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서 네. 어느 기업이 좋고 어느 기업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일단 인수 관련한 이슈를 놓고 봤을 때는 이미 하림 같은 경우에는 페노션과의 지분
페노션 뭐 인수 관련 이슈를 한번 잘 해냈었던 기업이다라는 것에 더 좋은 점수를 줘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할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스타항공을 인수할 만한 자금력을 받쳐진 상태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아마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할인이 만약 이번에 이 이스타항공을 인수를 못하게 되더라도 네. TA 쪽이라든지 또 다른 이 저가 항공사하고의 또 접점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저는 뭐 당연히 이스타항공에 대한 인수설 이슈에 대해서 두 종목들 지금 뭐 트레이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만 두 종목 중에 뭐가 낫냐라는 질문에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나 그래도 할인 쪽의 편을 더 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가장 큰 이슈 안에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하는 것은 맞아요. 매매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트를 켜놨는데 상한가도 금방 가고 하한가도 금방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을 가지고 인생을 한번 바꿔보자. 그런 한 방을 노리고서 매매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 계좌에서 뭐 비중을 놓고 봤을 때는 10% 내외. 비중만큼만 한번 손절가를 잡아서 매매를 해보신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신에 조정 시에 매수.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매수를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거죠. 네. 어제 고점이나 뭐 그제 고점에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기다렸다가 네, 오늘 일단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한번 1차 그리고 만약에 내일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월요일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월요일 종가에 또 2차 이렇게 나눠 사서 평단과 비중을 관리를 한다면 그래도 좋은 결과는 한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매매하는 것 트레이딩 기준으로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도 괜찮다. 대신에 네. 두 기업 중에 할인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제가 이런 테마주들을 볼 때 저의 나름의 규칙이 있어요. 테마의 흐름이 테마의 힘이 언제 빠질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네. 테마의 힘이 빠졌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손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도 못하기 때문에 아마 주린이 분들은 더 못할 거예요. 네. 그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테마의 힘이 없어지더라도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본업의 가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림은 뭐예요? 육개를 만드는 기업이죠. 자, 공교롭게도 계절이 이제 더워집니다. 초복, 중복, 말복 때 하림의 주가 움직여요. 정말로 움직여요.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가면 가을이 오죠. 가을이 오면 또 AI, 조류독감에 대한 이슈가 나타나면서 네.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더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두 종목을 해도 소위 물려도 탈출할 수 있는 종목은 저는 하림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큰 상승세를 보였던 쌍방울과 하림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두 종목 모두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괜찮겠지만 굳이 한 종목을 택하자면 하림 같은 경우가 충분한 인수 자금력을 갖추고 있고 또 자회사 페노션과 여름 관련주로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 개인이 매매하기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조정 시에 비중 10% 이내로 매수하자라는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셨으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고 대응 전략까지도 세워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전문가님, 근데 조금 전에 할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여름 관련주를 어떤 쪽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여름 관련주 올해는 네. 볼 기업이 저 딱 하나 있어요. 오, 바로 빙그레. 아, 빙그레 네, 아이스크림이요. 그죠? 아이스크림의 대표적인 네. 기업이죠. 아이스크림 만드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뭐 몇 군데가 있었어요. 네. 대표적인 기업이 빙그레와 혜태. 그런데 이제는 혜태가 빙그레에 인수되었기 때문에 빙그레가 그 영향을 다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미 차트를 혹시나 질문이 오면 이 기업을 말해드리려고 빙그레를 켜놨는데 네. 제가 일단 주가를 볼 때 그러니까 좋다 안 좋다를 평가하기보다 실질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냐 마냐를 가장 볼 때 제가 먼저 체크를 하는 것은 분명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
향후 올라갈 확률을 이제 놓고 봤을 때 실적이 좋고 나쁘고 혹은 네. 성장성이 좋고 나쁘고를 따져야 되겠지만 더 먼저 보는 것은요. 내가 지금 위치에서 과연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아요. 저보고 만약에 100만 원을 줄 테니까 두산중공업을 지금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빙그레라고 하는 기업을 사두는 게 좋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저는 후자를 택하거든요. 오. 빙그레 충분히 저는 여름 성수기까지는 볼만하다. 제가 두 가지 이슈를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해태를 인수했기 때문에 그 인수 효과를 올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뭐 올해도 지금 비가 자주 오고는 있긴 있지만 뭐 작년에 저는 좀 비가 많이 옴으로써 많이 안 팔렸던 이 빙과류들이 올해는 그래도 좀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또 여행 많이 가잖아요. 많이 가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동네에서 사 먹는 아이스크림하고 여행지 가서 사 먹는 아이스크림하고 분명히 똑같은 제품인데 네. 가격이 맛이 다르- 가격이 그쵸, 비싸요. 가격도 다르죠. 가격이 비싸요. 뭐 맛도 당연히 놀러 와서 먹으면 더 맛있겠죠. 근데 네. 이제 가격이 비싸다라는 거. 뭐 물론 이제 그게 빙그레 뭐 실적에 직접적인 뭐 영향을 주고 안 주고 그걸 떠나서 우선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사 먹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빙그레 지금 위치에서 저는 아침부터 이 종목을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네. 좋게 봤고 그리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위치에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저는 빙그레를 원픽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상 전문가가 여름 관련주 중에서도 또 유망한 종목 한 종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빙그레인데요. 빙그레가 해태를 인수하면서 또 올해 1조 클럽에 입성한다는 이슈도 있으니까 좀 눈여겨보자. 지금 가격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 언제 진입을 해야 될지는 노란톡방에서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노란톡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으니까요. 나는 못 믿겠다,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또 다른 이슈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네. 이제 백신 보급이 확대가 되고 이제 정부가 앞으로 거리두기를 좀 완화하겠다라는 소식을 밝히면서 그 기대감으로 오늘 엔터주까지도 올랐거든요. 그렇죠. 네, 엔터 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엔터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또 산업 패러다임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하이브, SM, JYP 엔터 이렇게 이제 연예기획사와 밀접한 엔터주들도 있고 또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들도 또 있죠. 네. 일단 저는 우선은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도 지금 이 하이브, SM, JYP 엔터, YG 엔터 이쪽도 물론 좋지만 네. 저는 컨텐츠 제작 업종들 뭐 대표적으로 보면 CJ ENM 혹은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SM 라이프 디자인 뭐 이렇게 J 콘텐트리 쇼박스 뭐 이러한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더 좋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엔터주들은 물론 뭐 연말에 공연, 콘서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료 플랫폼으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공연을 하게 되거나 콘서트가 열리게 되면 당연히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이 가수들이 노리는 건 국내 시장도 국내 시장이지만 해외 시장을 좀 많이 타겟을 하고 있어요. 네. YG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그런데 국내에서의 콘서트라든지 공연은 단기간 안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지만 아직까지는 해외에 가서 공연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사실 단순히 기대감, 이제 앞으로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어서 저는 그것보다는 컨텐츠 제작 쪽에 포커스를 더 맞춰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컨텐츠 제작 업체들은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 예전에는 넷플릭스 하나밖에 없었어요. 대표적인 OTT가.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OTT 산업에 진출을 해 있기 때문에 그 OTT 플랫폼의 업체들에게 컨텐츠들을 다 공급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예전에 OTT 업체가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컨텐츠 제작사가
뭐 5개, 6개 더 많았던 상황. 하지만 지금은요. 컨텐츠 제작 그 회사는 수량이 늘지 않았는데 OTT 업체가 10개, 20개 이렇게 되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컨텐츠 제작 업체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저도 그렇지만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제는 유료 결제를 하시고 영상을 보시는 거에 많이들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 못하고 집콕하시면서 지나갔던 방송 결제해서 보고 또 이제 처음에는 한두 편 결제하다가 이제는 너무 자주 보니까 월 결제로 바꾸시거나 뭐 이런 분들 제가 주변에서도 지금 많이 있다고 지금 듣고 있는데 네. 그러한 부분이 당연히 컨텐츠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기반이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엔터주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고점형이라서 부담스럽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단순히 기대감으로만 오르는 상황이라서 네.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았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명목이 있는 컨텐츠 제작 업체를 한번 보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중에서 원픽을 뽑자면 사실은 당연히 J 컨텐츠리겠지만 그래도 제가 트레이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쇼박스다라고 이제 좀 볼 수 네.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컨텐츠가 제작을 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방송 쪽으로 제작을 하는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산업, 영화 산업의 회복을 이제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19 접종률 높아지잖아요. 당연히 영화관에 가시는 관람객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쇼박스와 같이 영화 제작을 하는 기업들의 실적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쇼박스는 디즈니 OTT하고도 연관이 있고 또 영화 산업 회복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평가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또 새로운 종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연예 기획사 쪽보다는 컨텐츠 제작 업체들이 더 낫다라는 점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중에서도 트레이딩 기준으로는 쇼박스가 제일 매력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도와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노란톡방에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분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하나솔루션이고요. 매수가는 48,350원,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최근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좀 급등세가 나왔어요. 5% 넘게 시세를 냈는데요. 하지만 질문자님은 지금 손실권에 계시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시간과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산업 그리고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 뭐 태양광 쪽 관련해서는 뭐 뉴딜 정책과 맞물리기 때문에 한두 차례 추가적인 상승은 저는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관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시기도 이제는 거의 다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전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신경을 썼던 건 사실 이 당선되기 전에는 그린 뉴딜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지만 당선이 되고 나서 먼저 신경을 썼던 것은 코로나19로 조금 낮아진 민심을 잡는 거였어요. 경기 부양책, 인프라 투자 이러한 쪽에 굉장히 또 많이 관심을 가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는 예전보다는 경기 회복도 많이 올라온 상황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도 나올 만큼 실질적인 지표들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면 바이든 정부도 처음에 이제 취임하고 나서 했었던 경기 부양책은 이제는 조금씩 업무를 줄여가고 기존에 내세웠던 정책, 그린 뉴딜에 대한 진행 상황 부분들을 강조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관련주로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은 그동안 좀 많이 소외를 받았었던 종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네. 이제는 위험한 위치에서 진짜 적절하게 반등도 나와줬고 이제 시기적으로도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들이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보유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보유라는 게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대신에 손절 라인을 한번 정해드리면 제가 이제 네. 계속 좋은 이야기를 드렸지만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당장 내일
뭐 뉴딜 정책 중에서 태양광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또 내려갈 수 있는 게 주식이고 또 이제 오히려 그러한 또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풍력. 뭐 이런 쪽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일단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4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으면 저는 그대로 보유하면서 6만 원 이상의 목표가를 노려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대신에 4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이유 불문 4만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사실은 수익권이신 분들보다 손실권이신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그래서 4만 원 이탈 시에는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저는 4만 원을 손절가로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4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6만 원까지 볼 수 있다라고 하셨고요. 하지만 이탈 시에는 손절하자라고 손절 라인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대응 방법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마지막 분 한 분만 더 도와드려야 네.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은 오리온 홀딩스고요. 매수가는 18,1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리온 홀딩스 최근 주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1% 넘게 조정을 받았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저는 더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뭐 당연히 이 내수 소비 관련주 중에 하나가 또 오리온인데 내수 소비만 볼 게 아니죠. 중국 시장에 진출한 부분에 대한 성과까지도 올해 하반기에는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빙글에는 계절적인 성수기를 좀 노려본다면 오리온은 해외 시장 진출한 부분의 역량, 해외 시장에서 나오는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기에 저는 그대로 보유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리온 홀딩스에 대해서도 내수 소비 관련주이고 중국 시장의 실적까지도 기대해 볼 만하기 때문에 보유하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질무자님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꼭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에 남겨주신 종목들은 다음 시간에 다 이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 새롭게 또 유망 종목을 제시해 주실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나요? 지금은 네. 그 어느 때보다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관심을 갖는 종목을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가는 종목만 자꾸 가요. 맞아요. 그런데 그 종목들 사실 오르고 난 뒤에는 매매하기가 진짜 까다롭죠. 네. 그러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직 시세가 안 나온. 대신에 누가 봐도 향후에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저는 지금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관점을 놓고 보면 SK 바이오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SK 바이오팜 실적 좋고요. 실적이 좋다는 건 기술 수출에 따른 실적이니까 당연히 기술력도 좋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화면을 띄웠는데 네. 자, 이 기업은 기관의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기관의 수급이 최근에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최근에 있네요. 그죠? 오, 네.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기관의 수급만큼은 그 여타 다른 종목들 중에서도 가장 단연 돋보이는 그러한 상황이다. 즉 지금은 쉬고 있지만 앞으로 만약에 SK 바이오팜이 한 번 더 좋은 실적을 낸다면 굉장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기업. 주가의 위치도 굉장히 낮고요. 그래서 SK 바이오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현재 가격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매수하신 분들은 저는 길게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잡겠습니다. 왜냐? 손절가를 짧게 잡을 거예요. 손절가는 10만 원이라고 제가 잡아드릴 것이고, 목표가는 대신 20만 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망한 종목으로 SK 바이오팜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20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정말 잘 참고하시고요. 하지만 어떤 타이밍에 진입을 해서 어떤 타이밍에 큰 수익을 얻어야 될지는 노란톡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 아래 보이시는 방법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강좌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